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9강 한자 검정 6급입니다. 자, 법도도 혈일탁. 요거는 입성이죠. 법도도 혈일탁. 집엄부수의 형성자입니다. 손의 형상인 또우. 자, 또우가 손의 모양이다. 요 손의 모양이 앞에서 했죠. 음을 나타내는 여러 서의 생략자. 요 위에가 밑에 불라가 생략된 거죠. 거기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고대에는 손이나 어깨 등의 청량의 도구로 많이 사용했다. 본뜻은 길고 짧은 표준을 청량하되 해서 법도, 혈이다의 뜻으로 사용하게 됐다. 왜 그러냐? 손이 뭡니까? 휴대용 자지요. 우리 옛날에는 신발을 사러 가면은 한 뼘하고 몇 마디 이렇게 재가지고 기억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헤아린다 할 때는 탁으로 쓰죠. 이 법도도는 한자 검정 6급이지만은 헤아릴 탁은 탁지부할 때 2급에 나옵니다. 법도도 헤아릴 탁. 법도 뜻으로 뭡니까? 법도. 그다음에 뭡니까? 각도. 헤아릴탁은 탁지부 할 때 쓰죠. 다음 그림도. 그림도는 중국 간체자는 안에 겨울동자가 들어갔네요. 그죠? 우리 본래자에는 우리 한글로 몸자 비슷한 게 들어갔는데, 그죠? 투로 봤는데, 투. 그림도도 되고 도모할도도 된다. 애월 위 부수죠. 바깥에 테두리를 애워 쌓는 거. 큰 입구락 하기도 하죠, 이게. 범위를 표시한 애월 위와 고루할 비의 본래자로 곤란함을 나타낸 인색할 비로 구성되어, 요 안에가 인색할 비로 구성되어 하나의 사건을 계획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도 쉽지 않음을 나타냈다. 아주 고민해도 어려웠다는 거죠. 본뜻은 도모하다, 다시 생각하다이다. 계획을 세울 때 그림을 그리기도 하므로 그리다의 뜻도 갖게 되었다. 원래는 그림도보다는 더 도모하다, 생각하다, 이게 더 자주 쓰이는 글자죠. 우리 군대에 가면은 사단장실에 가면은 탁자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를 평평하게 놔놨어요. 왜 그럴까요? 모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거는 적진의 산, 요거는 강 이렇게 하죠. 그럼 그거는 지금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은 사실상 전쟁하기 위한 그 방법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도도 되고 도모할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적진이 여기다, 여기 다리를 건너고 여기서 저 부대가 있다, 뭐 이런 게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사실상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이거는 전쟁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도 되고 도모할도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모은 게 아니고 서로 유사하게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림도. 그림도는 뭡니까? 우리 사용하는 도화지, 그죠? 도면, 도서, 그림책 도서. 도모하다는 것은 그대로 도모할 때 그림도 꾀모자 쓰면 도모가 되겠죠. 법도도 헤아릴탁은 여러 서의 줄임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다. 도모할도 그림도는 테두리 안에서 아주 인색하게 계획을 짠다. 그래서 그림도 도모할도가 된 회의자가 되었다. 다음 볼까요? 읽을 독, 구두두. 말씀음과 음을 나타내는 팔매로 구성되어 계속하여 말을 늘어놓다. 말을 팔듯이 계속하는 거니까 음에서 읽다의 뜻이 됐다.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니까 물건 팔듯이, 그러니까 읽을 독이 됐다. 읽을 독도 되고 구두두는 언제 쓰느냐? 읽을 독으로 할 때는 독서, 강독, 뭐 독경 하지만은 이 구두두자는 우리 그 설총의 이두 있죠. 이두 할 때 이걸 두를 읽죠. 이두. 읽을 독, 구두두. 자, 원래 구두두자는 6급에는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 다음 아이동, 설립부수의 형성자죠.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은 형벌할 때 이마를 찢는 도구인 끌의 형상인 매울신으로 눈동자를 찌르는 형상이다. 이후 매울신의 생략형인 설립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형이면서도 음을 나타내는 무거울 중의 생략형으로 구성되어 본뜻은 남자의 종이다. 곧 포로로 잡혀온 아이에서 가차된 글자이다. 아이동은 마을 위에 설립이 있어서 마을 위에 동네 입구에 가면 애들이 막 놀잖아요. 동네 앞에 서서 노는 애들이 아이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은 매울 신과 무거울 중으로 되어 있다. 이 무거운 짐을 지는 종이 이마에 문신을 넣은 상태다. 그러니까 설립 부서지만은 설립은 매울 신의 줄임자죠. 이런 게 어떤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설립 밑에 여자였자라면 첩이죠. 첩. 안에 첩. 처와 첩이 다르죠. 안에 첩은 나무 여자를 밟고 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문신을 넣은 여자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안에 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동도 마찬가지고 안에 첩도 마찬가지고 설립은 매울 신의 줄임자다. 그 글자를 모르고 이해할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죠. 아이동은 매울 신과 무거울 중후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다.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모습이다. 문신도 넣고 그렇죠? 아이동으로 구성된 자 뭐 있을까요? 아동이죠. 아동.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해서 이야기책, 동화책이죠. 동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하는 노래, 동요죠. 동요. 읽을 독, 구두두, 아이동.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두, 투. 머리 혈부수죠. 사람의 머리 형상인 머리혈과 음을 나타내는 윗부분이 큰 제기 모양을 본뜬 콩두로 구성되어 자, 콩두는 제기 모양을 본뜬 자다라는 걸 모르면 안 되죠.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 들어가면은 콩두가 머리의 뜻을 뭡니까 제기 그릇을 뜻을 가진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머리 두잖아요. 그대로 머리 두 음은 두니까 그죠? 머리의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머리 두를 가지고 머리를 둔 때 머리혈에다가 콩두를 썼을까요? 또 콩도 뭡니까? 우리 콩나물 대가리를 하죠. 콩도 특징이 우리 머리가 특징이 있죠. 이때는 제기지만은 콩의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전국시대에는 머리를 겨우 드러내려고 했다. 머리를 보이면 곧바로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콩의 머리가 땅에서 천천히 돋아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콩두가 제기 모양을 본뜬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콩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머리두 그대로 머리혈 부수에다가 머리혈은 글자의 오른쪽에 자꾸 갔죠. 그래도 머리이기 때문에 항상 부수입니다. 음은 두에서 빌렸다. 머리두로 구성된 자가 뭐가 있을까요? 두각을 나타낸다. 불각해가지고 두발 머리카락을 두 발이라 하죠. 사자성어로는 용두사미 용의 머리 뱀의 꼬리 시작은 장대서나 그 뒤는 미약했다 할 때 쓰죠. 다음 무리 등 같을 등 대죽 부수입니다. 대죽과 절사 관청시 앞에 삼했죠. 기다릴 대자에서 로 구성되어 관청에서 주관으로서 문서를 같은 것끼리 분류하고 등급을 정한다는 데서 파생하여 무리, 등급, 같다의 등의 뜻이 됐다. 여기서도 절사보다는 관청시를 기억해야 되겠죠. 관청에서 대나무는 뭡니까? 대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리도 불고 잘라서 편지를 쓰는 노트 필기하는 도구였죠. 대나무가. 그래서 주간이랍니다. 주간. 그래서 여기 뭡니까? 문서를 막 작성해가지고 관청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분류하는 데서 무리를 짓다. 또 같은 건 같은 것들 모으겠죠. 그래서 무리 등 같을 등이 됐다. 등급 할 때 차등, 그죠? 동등 할 때는 뭡니까? 같을 등자가 되겠죠. 무리 등은 대죽과 관청에서 주간으로 문서를 분류하는 데서 나왔다.
아주 재밌는 글자죠. 머리두는 머리인데 콩머리를 나타냈다. 예. 다음 볼까요? 절길락 마찬가지로 기억 받침이 없죠. 르로 발음됐죠. 르. 예. 나무목 부수 상형자입니다. 그림이죠. 갑골문의 자형은 나무 위에 실이 묶여 자글요가 2개 있잖아요. 그죠? 예. 실이 묶여 있는 형상으로 현악기이다. 금문과 소전에 흰백이 중간에 들어갔죠. 추가되어 악기를 퉁긴다. 악기에다가 실을 걸쳐놓은 모습이죠. 본뜻은 음악이다. 음악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운 느낌이 들게 하여 즐기다, 좋아하다 등의 뜻으로 쓰게 됐다. 그러니까 음악각도 되고 즐길락도 되고 좋아하려도 된다. 유사하게 같이 쓰이는 거죠. 음악이 나니까 즐겁다, 즐거우니까 좋다 이런 뜻이 같이 쓰인단 말이죠. 즐길락으로 구성된 자는 뭐가 있을까요? 오락, 그죠? 음악악은 악기, 그죠? 좋아하려는 뭡니까? 요산요수죠. 제가 요산서당인데 제 호가 요산입니다. 요산. 인자요산, 지자요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논어구절에서 제가 스승에게 물려받은 호입니다. 다음 법식례. 법식례, 리로 발음됐죠. 사람인 부수자죠.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줄열, 동유례로 이루어져 비슷한 것, 즉 유례가 본뜻이다. 사람인 옆에 줄열, 옆에 쭉 늘어놓은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는 옛날에 시장을 가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 물건을 사고 계산했는데 계산이 맞는지 잘 몰라. 계산이 느리니까.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꼽아 하기도 하고 들 때는 한 곳에 가가지고 흙무더기를 만들어. 하나, 둘, 셋, 네 가지고 여기 3개니까 얼마다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그게 마치 뭡니까? 이렇게 나열해 놓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같죠. 그래서 법식례. 법식례는 법식에서 벗어났다, 예외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예시를 한다, 특례, 그죠? 법식례, 예시한다. 네?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할 때 예시 이럴 때 쓰죠. 법식례. 법식례는 사람인과 줄열 혹은 동류례에서, 렬도 마찬가지 리을 받지 못으니까 중국어는 리에. 그래서 형성자가 되었다는 거죠. 절길락은 나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에서 즐기다, 음악, 좋아하다 뜻이 됐고, 법식례는 사람인과 줄열, 쭉 나열하는 모습에서 예를 든다 해서 법식례가 되었다. 다음 볼까요? 벌써 다 했네요. 손의 모양인 또우와 열어서, 그죠? 열어서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법도 도자죠. 또 뭡니까? 헤아린다 할 때는 탁으로 발음되죠. 그 다음 애울 위와 안에는 인색할 비의 글자죠. 그래서 도모하다 뜻인데 나중에 도모할 때는 그림도 그리기 때문에 그림도도 됐다. 그 다음에 말씀은과 팔매, 말을 계속 판다 해서 읽을 독. 그 다음에 이두할 때는 구두 두로도 읽다 했죠. 그 다음 설립이 아니라 매울 신의 줄임자, 말리가 아니라 무거울 중의 줄임자. 포로로 잡힌 아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문신을 넣은 아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아이동자가 되었다. 불쌍한 글자죠. 그 다음 머리혈과 콩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콩두에 콩대가리가 있죠. 그래서 이 콩을 굳이 갖다가 빌렸다. 머리두, 그죠? 머리두 되죠. 그 다음에 대죽과 관청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무리 등, 같을 등이죠. 대나무는 뭡니까? 피리도 되고 절개도 있지만은 깎아서 죽간으로 글씨를 쓰는 도구를 했죠. 관청에서 글씨를 써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두니까 무리 등, 또 같을 등으로 쓰이게 됐죠. 나무목 위에 실에다가 악기를 걸어놓은 모습, 절길락, 음악, 악, 좋아할려. 그 다음에
사람인 옆에 줄을 나타내는 줄열, 그죠? 줄열 나란히 펼쳐놓은 모습에서 법식례가 되었죠. 법식례도 형성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법도도, 혈일탁, 도모할도, 그림도, 읽을독, 구두두, 아이동, 머리두, 무리등, 같을등, 절길락, 음악악, 좋아할요, 법식례.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